지금부터요,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기한은요, 몇 개 안 돼 따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12번을 보시면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무효라는 게 나오잖아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 때요.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는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무효인 법령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무효로 인해서 뭔가가 위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는요,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똑같은 무효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당사자 간에는. 또요, 통정 허위 표시요. 허위 표시 당사자 간에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부 무효죠.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를 무효로 하죠. 근데 여기요, 일부가 무효일 때요, 나머지 일부만 무효로 하고요, 나머지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또 일부는 뭘 할 수 있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일체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가능성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분적이다, 이렇게요. 당사자의 무슨 의사다? 가정적 의사, 상상적 의사,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부만 무효다, 이렇게.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정적, 상상적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랬을 때는 일부 무효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일부 무효죠. 이것을 그대로 무효를 취소를 해요. 일부만 취소하면 전부를 취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부만 취소를 하고요,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어.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분적 분할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라는 말하고요, 일부 취소는 법리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법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분적이 돼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그러니까 무효라는 말 대신에 다 무슨 말을 쓰면 돼요? 취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가 되려면 무슨 말이 가장 중요하다? 가분적 또는 분할 가능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죠.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잖아요. 그래도 138조가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죠. 이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여기 좀 더 길게 썼죠? 법무사 시험이잖아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도 뭐가 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서는 무효행위 전환은 딱 하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만 나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럼 봐봐. 우리가 법률행위는, 여기 봐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불성립이죠.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못 갖추면 뭐라 한다? 무효 또는 취소라고, 갖추면 유효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효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성립해야 돼. 성립. 여기는요, 지금 불성립이죠. 불성립이면 무효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일부 무효, 이 말을 쓸 수가 없어. 불성립이면.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온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모요행위 추인, 모요행위 전환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218 모요행위 추인이죠. 추인은 모요 원인이 소멸한 후 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의사무능력이다. 의사무능력자가 추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무능력자는 술에서 깬 뒤 이 말이죠. 술에서 깬 후 이 말이죠. 술에서 깬 후. 그래서 그것을 모유라는 것을 알고 이 말이죠. 자, 여기 봐봐요. 모요행위 추인이잖아요. 추인은 인정이 되는 것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죠. 인정되지 않는 건 뭐가 있어? 103조 위반,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죠. 이런 것은 추인이 안 되죠. 추인이 되는 건 뭐가 있어?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이게 있고요. 여기다 플러스요. 언제다?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에 의해서 뭐한 후? 취소한 후.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취소하죠? 그럼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무효니까 뭐를 해요?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추인은 뭘 한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9요. 무효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왜요? 추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게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그러면 언제부터요? 추인 시부터. 추인한 때부터.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이러면 안 돼. 계약 체결 시. 봐봐. 우리가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 또는 법률 행위 시 이렇게요.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이것을 뭘 한다? 소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 체결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그러면 안 돼. 언제부터요? 추인 시부터 이렇게. 추인 시부터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0이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의사표시죠.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어떻게? 명시적 또 뭐 묵시적 이렇게. 자, 221 무효행위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봐봐.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죠. 왜요? 추인은 봐봐.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뭐가 있다? 면제, 상계, 그 다음에 추인, 철해, 추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취소, 해제, 해지 8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요 좀 더 길게 하고요 짧게 하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길고 짧고 느리기만 한단 말이죠. 222번 불공정이죠. 불공정은 추인할 수 있어 없어? 불공정 추인할 수 없다. 또 반사회 질서 강행법규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뭐다? 가장매매가 통정의 표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뭐가 된 경우?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그래서 불공정은 추인할 수 없다. 223 무권리자죠. 봐봐.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죠. 무권리자 처분행위죠. 무권리자. 그럼 무권리자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뭘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급이에요. 소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판례가 뭐라고 했냐? 무권대리행위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한다. 무권대리행위 추인. 똑같다. 무권대리는 뭐다? 소급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리행위를 할 때, 알겠죠? 처분행위를 할 때 소급해서 유효가 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여기 봐봐.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렇게. 알겠죠? 뭐하고 똑같다?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다. 그래서 무권대리행위 추인이 뭐다? 소급표가 있다. 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225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여기까지. 무효인 가등기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용한다는 것을 추인이라고 해. 추인은 언제부터? 소급하여 그러면 안 돼. 소급하여 그러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래야 돼. 알겠죠? 유용한다, 전용한다 이 말이 추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자, 토지거래 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죠? 허가 전이죠? 여러분 유동적 무효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무조건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기 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 없든 이행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 허가가 뭐 하더라도 있더라도 허가가 있더라도 이렇게. 자, 22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죠? 그럼 항상 취소는 누구한테? 그 상대방, 그 직접 상대방. 자, 밤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있고 이원리를 계약을 했죠? 을이요 사기를 쳤죠? 을이 또 이것을 병한테 넘겼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갑이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을한테만.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 그럼 이 병은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 안 돼.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 갑이요 제한 능력자죠. 17살. 그럼 갑이 을한테 을하고 계약하죠. 을이 다시 병한테 넘겼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병은 뭘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직 취소는 을한테만 해. 을한테만. 자기하고 사기를 당해서 또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그래서 이걸 뭐라냐?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승계인한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228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됐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면요, 미성년자는요 취소는 단독으로 취소를 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뭘 하게 되면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자가 되든지 또는요 누구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든지 동의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럼 또요 미성년자일 때는 또 누가 취소나 추인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고 취소하거나 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취소는 자기 멋대로 해요. 단독으로 동의 없이. 추인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런데 법정 대리인요 미성년자인 동안에 추인이나 취소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것을 228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229번은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죠. 잘 봐. 그냥 취소 아니에요. 많이 봐봐. 미성년자가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해. 사기를 당해서. 그런데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잖아요. 그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선인 경우는 현존이,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뭘 불문하고? 미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있다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의사무능력. 여러분요 의사무능력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의사무능력. 아직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는데 알겠죠? 의사무능력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이 안 돼서 반환한다. 만약에 그런데요 이 이익이 현존한다. 이거 뭐죠? 현존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이익이 현존한다. 여기요 생활비로 썼다. 생활비요 또는요 교육비로 썼다. 예금을 했다. 이런 것은 뭐죠? 현존이죠. 그런데 낭비했다, 도박을 했다, 경마를 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뭐다? 이것은 현존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현존인가? 이게 문제죠. 받을 수 있는 돈은 현존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은 현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이죠. 보증금 같은 것은 다 뭐죠?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현존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만약에 현존하는 것이 금전이다. 금전상 이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전상 이익이면 금전상 이익은 무조건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돼 버려요. 돈은 무조건 현존하고 추정해 버려요. 추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 능력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 입증. 제한 능력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제한 능력자가. 무슨 말 알겠죠? 제한 능력자가 입증해요. 그래서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의사무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한 것으로. 이것도 현존 이익만 반하네. 230.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하죠? 그러면 이 전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뭐만 말한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 나왔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했는데 자기가 받은 금전을 전부 생활비로 썼다. 전부 생활비. 그러면 전부가 현존이죠? 그래서 전부를 뭐한다? 반환해야 돼. 알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231번 취소권은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죠? 취소의 원인이 뭐한 날? 종료하죠. 취소 원인이 뭐죠? 취소 원인이 제한 능력자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이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 사실을 벗어난 후라고 뭐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벗어난 후 이때가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돼.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되면 추인할 수 있어. 그때부터 3년이에요. 알겠죠?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다고. 작년엔 이게 가로놓고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가로놓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부터 가로놓고 3년 10년 끼워 맞추는 거. 이걸 몰라가지고요. 이걸 모르는데 이건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5분 동안 잡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알겠죠? 우리가요 항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긴 쪽이에요. 계약 체결할 때부터 그러면 긴 쪽. 알겠죠? 다른 거 다 그래. 알겠죠? 그러면 뭐다? 10년. 추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뭐죠? 이제는 나는 성년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성년이 된다부터 10년이면 내가 19살 때, 17살 때 계약했는데요. 성년이 된 날로부터 다시 10년 그러면 몇 년간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년이 된 날로부터 다른 말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은 해야 돼요. 231은요. 취소된, 잘 봐. 취소된이죠. 취소된,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무효죠. 무효. 취소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급이죠.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돼? 유효다. 취소권 아직 행사 안 했어. 유효죠.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 그걸 뭐란다?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아직 취소 안 했죠? 그래서 유동적 뭐라고 그래? 유효. 이렇게.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유효 이렇게 얘기해. 유동적 유효. 취소된 처음부터 무효예요. 아직 취소하지 않았죠? 그럼 유동적 유효예요. 알겠죠? 취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취소가 되면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여러분요 취소한 후에요. 취소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법률 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는가? 추인 돼야 안 돼요? 취소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돼야 안 돼?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현재 유효요 무효? 현재 유효 무효? 취소 안 했으니까 아직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유효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뭐? 현재 소급해서 무효.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취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추인한 것은 없어. 취소한 후에는 뭐를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봐봐. 우리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무효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유효인 것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 취소는. 그런데 무효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효하고 취소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유효는, 취소는 처음부터 유효인 것을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 유효인 것을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쓰려면 아직 취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취소가 되기 전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취소를 하면은 이 말을 절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아직 취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 상태를 얘기해. 그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좀 있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돼. 다음 문제에서. 알겠죠? 자, 임차권의 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봐봐,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일체로 이루어졌어. 하나로 됐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상갑할 때 이러면요, 권리금 계약 따로 임차권 계약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가 당신한테 가면은 권리금 계약도 상가도 넘겨야 되니까 권리금 계약도 같이 있는 것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 전부가 무슨 관계다? 불가분 관계. 불가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일부만 무효로 하거나 일부만 취소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가분적, 분할 가능성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가분적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분적 분할 가능성. 그래야지 일부 무효라든가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고, 또 요 일부만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불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무효, 일부만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요, 여기 보면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 하나, 둘 중 하나가 취소가 됐죠? 그럼 무슨 취소가 돼? 전부에 대해서 전체가 취소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일부만 취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직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권리금하고 우리 같이 연결되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상가 권리금 계약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가분이냐 불가분이냐. 가분이면 뭐하고? 취소할 수 있고, 불가분이면 취소할 수 없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이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올해요 국가고시 취소 민법 총칙은 이것만 봐도 취소 민법 총칙 웬만큼은요 다 해결이 돼. 알겠죠? 중요한 것들 다 나왔으니까요. 물론 하나를 더 보면 더 좋겠지만,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규칙 봐봐. 취소할 수 있느냐는 말이 뭐야?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한 상태니까 유동적 유효야. 유동적 유효. 그 유동적이란 말은 취소하면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것을 뭐한다? 추인을 해버리죠. 추인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뭐가 돼? 유효가 돼. 그래서 먼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유동적 유효였던 법령인을 확정시킨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그래요. 이미 확정됐죠?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뭐를 못한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취소권의 포기라고 해. 취소를 할 수가 없어. 왜? 취소는 무효잖아요. 여기는 유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추인이란 말이 뭐죠?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뭐가 돼? 유효로 뭐가 돼? 확정이 돼. 확정.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떨고 있어. 유동적이야. 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인데.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그러니까 불안하죠. 미성년자는요,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럼 그동안은 나는요, 저놈이 취소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입 벌리면요, 놀래가지고 경기하고. 알겠죠? 취소할까 봐서. 그런데 딱 추인을 딱 해버리면 이전은 뜰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뭐가 됐어? 확정이 됐다 이런 말이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지 산다고 하면은 자세히 설명해도 사실 잘 구분이 잘 안 돼. 알겠죠? 그런데 하나씩 하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추인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추인할 수 있는 자 누가 추인하죠? 그럼 취소권자예요. 알겠죠? 143조에 뭐라고 되냐? 추인은 취소권자가 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건 취소권자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OX.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죠?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OX.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죠? 갑이 17살짜리가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17살짜리 뭐는 할 수 있어? 지금 현재 뭐 할 수 있어? 지금 현재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 17살짜리. 그런데 뭐는 못해? 추인은 못해. 추인은 못하는데 만약에 성년이 됐어. 20살이 됐어. 20살. 그럼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죠. 누가 추인을 해? 갑이. 그러니까 취소권도 갑이고 추인한 사람도 갑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하고 추인권자하고 둘이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언제 한다? 성년이 된 다음에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시험이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에 취소권자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대한대 아니죠. 취소권자는 추인권자로부터 추인권자이므로 시기에 관계없이 추인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시기가 있어 없어? 있죠. 뭐가 돼야 돼? 성년이 돼야 돼. 단지. 그런데 미성년자가 기하겠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인가? 성년이 돼서 추인하니까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는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시기가 다르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해. 됐죠? (237)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안 돼.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추인을 못해.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는 것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알겠죠? 그래서 안 돼. 알겠죠? 안 된다. 피한정은 약간 복잡해. 그래서 피한정이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 피한정은요 일정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정 경우는 동의받지 않고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피한정 후견인은 유효가 돼.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선고를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할 때요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딱 규정하죠. 그것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피한정은. 그러니까 피한정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그러면 그것만 동의를 받아. 근데 동의를 받아야겠는데 동의를 받지 않죠? 그럼 그것만 취소를 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죠? 그것은 그냥 유효가 돼. 그러니까 피한정이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걸 또 다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고 피성년. 피성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추인 못해. 피성년은.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도 추인을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 취소할 수는 있어. 그런데 미성년자는요 취소할 수 있죠? 동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어. 이게 차이라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까 피특정. 특정은 무조건 하죠. 자기 멋대로. 피특정은. 알겠죠? 피특정 후견인은 뭐다? 능력자예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자, 238.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죠? 추인이 있으면 뭐가 된다? 확정적. 뭐가 된다 했죠? 유효니까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을 뭐라고 한다?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23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죠. 취소되죠? 처음부터 무효죠?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에 의하여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했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쓰려면 아직 뭐 하기 전이야? 취소하기 전이어야 돼. 취소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럼 뭘 한다? 무효 행위에 뭐를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240.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추인으로 취소된 법령을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취소된 후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어떻게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만 해야 돼요.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우리는 위보다는 밑이 우리가 10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밑에 걸로 세무사 시험으로. 하나는 변호사고 세무사죠. 세무사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24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 취소됐죠? 아까 우리 사기당 강박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되면 뭐가 돼? 무효.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강박 상태에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강박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난 후 강박당한 것을 알고 난 후, 알겠죠? 알고 난 후 그 다음에 추인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벗어난 후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강박 상태 그러면 안 돼.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강박 상태에서 추인해도 된다. OX X 강박 상태에서 뭐한 후? 벗어난 후 이렇게. 242 우리가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두 번째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죠. 그래서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죠.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을 멀지 않아야 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했어? 이 일을 보류한 그러면 추인이 아니죠. 알죠?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뭐냐면 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이고요. 예전에는 무효와 취소가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보통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연속 2년인가 3년 동안 연속 지금 2문제씩 나오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조건하고 기한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